안녕하세요. TV 건강 속으로의 노민주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질병,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암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위암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병률 세계 1위로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에 취약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위암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해 오늘 TV 건강 속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발병률, 치사율 최상위권 위암. 왜 유독 한국인들이 위암에 잘 걸리는 걸까요?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위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젊은 층에서도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위에 계속적인 자극으로 암이 발생될 것 같아요. 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퍼센테이지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가게에 위암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X지만 유전적 요인은 한 5%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식습관이라 환경적인 그런 음식들의 규칙적인 그런 나쁜 그런 태도 때문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위염, 위경련, 위궤양은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답은 X인데 저는 이 세모를 하고 싶어요. 이게 위염, 위궤양, 위경련 그렇잖아요, 그죠? 위암으로는 안 가지만은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위암으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정답은 X입니다. 위암과 위궤양은 틀린 병입니다.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암은 위궤양과 다릅니다. 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오늘 김우종 진료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위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위암에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그 위암이 워낙 무섭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암이 가장 흔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위암은 4위입니다. 네, 워낙 이 암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4위라고 해도 굉장히 흔한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암, 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옆에서 보면 몇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이 점막이고요. 대개의 위암은 이 점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에서 시작된 위암이 바로 밑에 우리 복막 안쪽으로 번지거나 아니면 혈액이라든가 림프소를 타고 원격 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암이 이에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도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인이 위암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 맵고 짠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안 먹으면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먹는 낙으로 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음식을 되도록 줄여야 되는데 아니면 드시더라도 이런 것이 나쁘다는 심적 부담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라든가 가공 육류, 그 다음에 훈제 음식, 불에 태운 음식, 그 다음에 음주, 흡연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 반면에 과일이라든가 야채, 비타민 등은 이런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런 음식들을 좀 골라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음식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지만 사실 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또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뭐 자주 체하시기도 하고 뭐 위장병을 많이 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위암도 스트레스와도 큰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도 위암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위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꼭 스트레스가 위암을 일으킬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도 가족력 이런 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떨까요? 네. 모든 암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성, 선종성 용종을 가지신 분들은 위암의 가능성이 7배나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암이라는 게 어느 날 단번에 생기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잦은 위염이라든지 위경련, 위궤양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혹시 어느 날 위암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 몸은 염증에 의한 손상과 재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은 정상 위보다 위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경련 정도로 위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여전히 위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또 많이 발전했잖아요. 치료를 통해서 이 위암이 완치되거나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는 거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많이 발생되긴 하지만 5년 생존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거든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기 위암은 제거를 통해서 완치도 가능하고 진행성 위암도 각종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위암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얼마든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위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위암이 무서운 것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팽만감, 소화불량, 식욕저하, 체중 감소, 빈혈이 동반되고 특히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 아니면 과거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기 화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 내시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기 화생, 제가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런 이름이 참 여러분께 어려우시죠. 그래서 내시경을 하셨다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내 내시경 소견이 어떤가 그 의사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들어보신 것이 필요합니다. 네, 대개는 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가 한 1, 2년에 딱 받았는데 그때 암을 발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예. 1년이면 위암이 진단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네. 어떤 위암은 초기에는 내시경만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내시경 소견이 안 좋다고 그러신다면 내시경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혹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위용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그럼 바로 제거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용종은 크게 염증성, 증식성, 선종성 용종으로 나뉘는데요. 이 모든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좀 험한 것들은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예방적으로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위 용종은 대장 용종과 달라서 이거를 제거할 때 출혈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시술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됐을 때 잘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위장을 샌드위치에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위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가 전정부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위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2019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위의 아래쪽인 이쪽 전정부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라별로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식도와 위가 접합되어 있는 이 위 부문부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 해외와 우리나라 경우가 또 암 위치도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네. 연구 결과상에서는 그런데요. 실제로 내시경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느 부위든 암이 발생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위치와 상관없이 꼭 암을 발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위암의 진행 정도도 궁금해요. 이 암이라는 게 뭐 단계별로 1기, 2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위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장애 구조를 샌드위치에 비유를 했는데요. 가장 안쪽인 점막에서 발생되는 위암을 조기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진행성 위암이라고 하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거든요.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 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통증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아까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위암은 꼭 그 진행 정도와 통증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증상이 없이도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에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없던 증상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내시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이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위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위암이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위장은 우리 몸의 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교통의 중심지 같은데요. 복강 내에 번질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가 림파절을 타고 다른 원격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암입니다. 그렇지만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데도 위암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위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위암이 조기 발견되면 그럼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위암이 표면 점막체에만 발생하는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때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외과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점점 내과 시술로 해결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기 위암도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시경을 통한 위점막 절제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기 위암이 발견이 되면 일단 그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병변 밑에 여기 물을 채우거든요.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병변을 쭉 물을 채우고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쪽을 전기가 통하는 금속 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리를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위 점막 제거술은 천공이라든가 출혈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그래서 달고나 한번 잘못하면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시술을 할 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시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술법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개복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위암이 일단 진행성으로 넘어가면 외과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3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가 어느 부분에 침범됐냐에 따라서 부분 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장은 서로 이어주는 문합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술을 직접 하는 외과 의사는 아닙니다만 예전보다 외과 우리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외과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수술로도 완전히 암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암이 일단 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원격 전이가 됐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상태가 또 큰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술법 이외에도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암세포의 특징은 통제를 안 받고 계속 증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침범을 합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게 항암제의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암세포뿐만이 아니고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위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무조건 제거입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잔존 암세포를 없애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기 전에 암세포 자체를 좀 줄이는데 의미를 두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에 암을 발견하시게 된 경우 이때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의사로서 가장 어려울 때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입니다. 현재까지 위암 말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위암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항암 면역 치료 같은 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암이 완치됐다는 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통상 완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도 내시경이라든가 CT 같은 영상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5년 동안의 재발이 없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완치 판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암 치료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위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의사 치료를 받고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한 번 위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 전이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관리법이 필요할까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요. 내시경을 받으면서도 초반에는 좀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상 소견으로 나오면 점차 내시경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예방이 될 텐데요.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울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소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지키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건강하면 내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위암에 안 좋은 식습관을 멀리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위암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의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위 내시경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요. 위 내시경은 효과적이고 위험성이 덜한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위암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고 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고 위 내시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TV 건강 속으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 소화기 내과 의사답게 오늘 위 내시경 필요성에 대해 무척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오늘 병원에 온 김에 위 내시경을 좀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암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금식하고 오셨으면 검사는 가능하시고요. 네, 금식하고 와야 되는군요. 예. 밥을 먹고 와서 안 되겠는데요. 네. 네, 오늘 TV 건강 속으로 김우종 진료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병률도 높지만 완치 가능성도 높은 위암. 조기에 발견만 잘하면 5년 생존율이 약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1, 2년에 한 번씩은 규칙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요. 건강한 식습관과 또 위 내시경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 건강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행복, 변함없는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TV 건강 속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